아도르노의 추와 현대예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추는요, 추하다 했죠? 추하다. 누구누구야? 추하다. 그 추입니다. 그 추. 안 좋은 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하고 발전되어 모든 예술은 아름다움을 희구하는 인간의 원천적 욕망에서 비롯하였답니다. 이에 따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기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가에 광범위한 정의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뭔지,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 해석이 되는 것들은요, 개념이 딱 없으니까 뭐가 아름다운 건데. 그래서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아름다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구린 것으로 인식되어 추의 문제를 새롭게 고민하기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거, 아름답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아름다운 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추한 게 도대체 뭐야? 추한 게 도대체 뭘까? 철학, 사회학, 미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20세기 철학자 아도르노는 현대 예술의 아름다움을 위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야 한다는 개소리를 써댔기며 전통적인 추의 개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요, 아름답지 않아야 아름답답니다. 뭐 개소리죠? 그는 어떤 대상이나 관념도 완전하지 않아요. 즉, 그럼 아름다움도 완전하지 않겠죠? 연구에 지속되는 부정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고찰이 이루어질 때 대상보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말을 아도르노가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아름다움에 적용해 본 거야.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부정되었던 것, 그러니까 이게 뭐야? 추한 것,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야 돼. 아름답지 못하던 것, 추한 것을 다시 부정해요. 그러면 추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움에 갈 수 있다고. 추한 것을 다시 부정해요. 야, 이거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부정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시 부정해.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별론데 이게 또 아니지 않을까라고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 추한 게 아름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아름다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시각. 즉, 아름다움을 편협하고 고정적인 시각의 틀 안에서 가두지 않고 존나 넓게 이해할 때 예술은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본질에 근접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한다. 이 역설은 그겁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추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추의 부정성과 양면성, 불확실성의 속성으로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정성, 양면성, 불확실성 밑에 다 나와요. 아도르노의 시각에서 예술은요, 사회적 산물입니다. 즉, 예술이란 거는 사회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추한 예술들은 억압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 나온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것들이랍니다. 추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로부터 축출되고 배제된 것들의 총집합체로서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움을 들 수 있으며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랍니다. 또한 그는 예술이란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것이어서 여기 양면성 추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요, 무조건 추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그가 말하는 예술의 모순은요, 예술가의 자기 고뇌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예술이란 정신을 이룩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니는 면이 있지만요,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고 이데올로기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타율성을 지닐 수밖에 없대요. 자율성을 지니면서 타율성을 지닙니다. 즉, 양면성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술이 자율성과 타율성을 동시에 지니는 모순으로 인해 예술가들은 자기 혐오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추한 모습, 혐오적인 양성으로 드러낼 수 있대요. 자, 이 부분이 예술의 양면성입니다. 한편 아도르노는 예술이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이어서 추하게 여겨지는 것도 뷰티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대요. 근데 얘들아, 이 얘기 여기서 했던 얘기죠. 또 하네. 그는 작가의 의도와 완성된 작품 사이에는 늘 간극이 형성이 됩니다. 간극은 이제 약간의 차이가 형성이 된대요. 이것이 예술이 잠재하는 카오스적 계획. 카오스가 뭐냐면 혼란한 상태랍니다. 혼란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대요. 이 카오스적 계획이기 때문에 미적 대상이라는 것은 무규정적인 것으로서,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 이 아름다운 거는 정해지지 않은 것임으로써 추하다는 건 역시 불확실한 거잖아요. 왜?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 추하다는 것은 불확실성. 자, 여기 나오죠. 불확실성. 여기로 이어져죠. 속에서 예술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지금 여기서 뭐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양면성. 어디 있어 이거? 자율성과 이거를 또 동시에 지닌다라는 거요. 여기죠. 이 박스 쳐죠. 그 다음에 추하다는 것이 불확실성하다. 그 다음에 나온 건 뭡니까? 지금 나온 거는 부정성이죠. 밑에 봅시다. 아도르노의 시각에서 예술이 부정성, 양면성,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추는 예술 전반에 확장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추라는 게 이제 요렇게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추는 어떻게 나와? 예술의 부정성 때문에 나와. 왜? 자율성과 타율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으로 해서 추는 나타납니다. 왜?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작가가 의도하게 되고 완성된 작품 사이에서는요, 작가는 항상 뭐야? 아, 이거 뭔가 좀 부족한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간극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예술에 잠재하는 이런 카오스적 계기, 혼란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가가 아, 이것이 제대로 된 건가 맞는가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서 추하다는 건 역시 불확실하게 안정된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예술에서는 추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름답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 이제 자기가 작품을 봤을 때 아름답지 않게도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추하게도 보이겠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른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추의 특징이 저항, 혐오, 우연으로 구체화된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부정성은 아까 여기 나왔죠. 부정성. 이거는 여기도 체크를 해줄게. 자, 부정. 보시면요. 부정성이요. 저항성으로 바뀐 겁니다. 현대미술에서 예술의 부정성은요. 사회문제에 대한 고발, 전통가치의 체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성이 저항성으로. 이는 추상표현주의, 입체파 표현주의, 다다이즘 등의 예술사주에서 뚜렷하게 발견될 수 있다. 뒷시장의 LHOQ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에서 그냥 수염 쳐놓은 거래요. 그러면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도전과 저항, 즉 저항성이네. 그래서 이외에도 도시문적 폐기물, 정크아트, 기성제품 수집하는 방제, 조수장님, 아상블라주 등도 저항성을 내포한 미술작품을 꽂을 수 있습니다. 즉 이거 뭐야? 저항성 예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항성 예시. 그 다음에 예술이 지닌 모순적 속성, 즉 양면성 있죠. 아이고 너무 커졌다 갑자기. 양면성은 뭐로 나와요? 혐오성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인간과 예술가에 대한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파괴적인 본능과 결합해서 기괴하고 불쾌한 이미지로 발전된 것이다 라고 하네요. 현대 미술에서 dirty, 그 다음에 disgusting한 것 등을 추구하는 악취미를 뜻하는 네테스테가 이것도 예술이랍니다. 족같은 거 그리는 게 네테스테래요. 하나의 예술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혐오스럽고 추한 것을 예술의 양면성에서 비롯한 예술가의 새로운 감각이자 인식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대요. 일례로 찰리 셰프의 해부학적 회화는 인체 투시도를 보는 듯한 작품으로 불쾌한 이미지의 인간 형상을 보여주지만 기괴한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네테스트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지 같으면. 예술에 잠재하는 카오스적 계기를 바탕을 둔 예술의 불확실성은요, 우연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나타나는 거야. 왜? 정해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 보면은 막 어디 막 여기 백지에다가 그냥 사람이 페인트 막 들이붓잖아. 페인트 막 이렇게 들이부어. 그리고 그건 예술이라고 막 10억에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우연성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술가의 무의식적 표현력, 의도적 현상에 우연적 효과를 내주는 상황과 결합하여 작품을 있다. 캔버스 바닥에 놓고 싸돌아다니면서 공연하듯 그린 플록의 액션 페인팅은 이를 잘 보여줘. 아도르노의 추에 대한 논의는요,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말하는 데 기여했대요. 그러니까 이 추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요, 기존에 정형화된,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아름다움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카소 같은 거 봐봐. 피카소 그게 그림이냐? 어떻게 보면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그렸잖아요. 하지만 그게 옛날에는 추하다고 봤을 겁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그게 왜 추해? 다시 한번 봐봐.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확장돼서 기존엔 찾아볼 수 없어서 새로운 미술 양식이 등장한 겁니다.
막 이상하게 그리는 것도 막 되고 막 그 뭐야 막 그거 야 소변기 하나 놓고는 그게 뭐야 이거 소변기 하나 놓고 예술이라는 것처럼 이러한 예술적 경향은 예술의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변화에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에 대한 오랜 탐구, 사색동안 폭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미에 대한 욕망은요 시대마다 문화적 관점에 따라 수시로 계속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아름다움도 영원한 추함도 없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함은 무엇으로 나타낸다? 부정성, 양면성, 불확실성에서 존재하다가 요즘에는 저항성, 혐오성, 우연성으로 각각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찬찬히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추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추한 건지 예술이라는 해서 추한 거는 기존에는 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또 아름다움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함은 항상 작품마다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양면성 때문에. 자, 수고하셨고요.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수고했습니다.